아이들이 글을 읽는, 그러니까 문자를 아는 능력은 예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높아졌대요. 우리나라야 뭐 우리 문맹률은 거의 세종대왕님 덕분에 문맹률은 거의 없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문해력,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아하.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그 이유를 찾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 일단 이유는 일단 제껴놓고 이 사회적 문제를 한번 쳐다보면 통계상으로는 훨씬 예전보다 수준이 높아졌대요. 뭐 시험 치거나 뭐 이래놓으면은. 근데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야.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못하는 애들은 너무 못해져.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버리면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중간이 없구나. 중간이 없고 극차가 엄청 심해진 거지. 수포자처럼 구포자야 이제는? 국어포기자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쯤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해야 될 때가 되면 학습 포기자가 막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이해력이 떨어져서 기문장 읽고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한국말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초등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기간에? 이제 그건 어렸을 때 만들어줘야 되는 능력이라 더 앞에 언어 능력은 어렸을 때 기본 바탕이 깔려져야 되는 건데 문제가 다문화 가정. 다문화의 자녀들이 그쪽 너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진 거야? 다문화 아이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 언어적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없는 거야,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대화가 필요해,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아니면 집에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 그렇지. 어린이집에 보내놔도 선생님들이 뭐 살갑게 대화를 해주겠어요?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니까. 애들이 혼자 입 다물고 놀기만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좀 커지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커지면 이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라. 맞아. 그게 어릴 때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점점. 재밌는 게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 요거 1981년인가? 그거 해야 될 딱 그 시기에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게 노벨 생물학상 받은 그 학자 논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다 신경세포잖아요. 세포의 활동이잖아. 그런데 이게 신경세포가 태어날 때는 모든 인간이 인종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이 신경세포를 거의 동일한 숫자를 갖고 태어난대. 거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구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 컨디션은 똑같아. 비슷하게 출발을 하는데 이제 환경과 가정 형편과 부모의 어떻게 보면 관심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거나 다른 쪽으로 발전이 되거나 이러겠네. 그게 보통 10세에서 12세 사이에 이게 이제 딱 개수가 정해지는 거지. 그럼 거의 초등학교 끝날 때네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되지 않은 신경세포는 이 뇌가 이거는 안 사용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 아예. 그냥 흡수해 버린대. 다른 이 단백질이, 뇌 속에 있는 단백질이 그걸 흡수해 버린대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줄어들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언어적인 부분 이런 데서 막 활성화되고 발달해야 될 부분이 그 시기에 자극을 받지 못해가지고 발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라져 버리는 거야. 사실은 그게 소통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언어적인 거랑 그 다음에 이해력과 어떻게 보면 독해력과 이게 소통에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 자꾸 이제 오늘 언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떤 전공이 언어? 사피르와 보페 가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세계관을 결정한다. 근데 이게 중간에 이제 언어학계에서는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어요. 안 받아들여졌어. 그거를 오히려 그 주장을?
그러다가 근래 들어가지고 다시 또 등장을 해요. 많이. 여러분도 그게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 같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의 가설은 좀 지나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또 가치관을 확장한다. 요 정도에서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 근데 어렸을 때 충분히 언어 발달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어휘수가 작다거나 또 이렇게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세계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 세계가 좁아질 거고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어 숫자 정도로 좁아질 수 있다는 거지.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소통을 하겠어? 이제 폭력, 또 극단적인 방법들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말로 대화해가지고 이해하고 소통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의 그러한 신앙적 경험과 신앙적 뭐랄까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될 필요가 있겠네, 사실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 쉐마도 사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쉐마. 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앉았을 때든지 이런 길을 갈 때든지 뭐.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혼자 못 읽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읽어주고 그 예루살렘에 살 때 뭐 흔한 광경이거든. 볕 좋은데 할머니가 애기 저 깐난 애기가 저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나 싶은데 애기 안고 성경 읽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게 이제 언어적 자극인데.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라면서 들은 그 어휘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그리고 어릴 때 그런 것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편해지면 자기의 학습 속에서 그게 계속해서 발전이 있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책 읽는 능력이나 뭐 대화하는 능력이나 소통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뇌도 똑같은 작용을 하잖아요. 그 신경세포 간에 서로 이 시냅스가 이렇게 막 연결이 되잖아. 근데 신경세포의 숫자는 동일하겠지만 딱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과 그것을 연결해주는 이 가지들은 무한정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하니까 주어진 그곳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은 변환되는 거야. 인간의 사고, 이 능력은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또 초등학생들이 되게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이 노출되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맞아요. 인터넷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까 우리 잠깐 밀어놨던 아이들이 문해력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더라고. 다른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책을 읽을 때는 이 추적력이라는 게 있대요.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죠. 앞에서 뭘 읽었는지를 계속 그렇죠. 안 그러면 안 있어. 되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연관관계, 인과관계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전체를 해석하게 되는 거지. 무슨 질병이 그게 안 된다 그러던데. 난독증. 난독증이 기억이 안 된대. 읽은 게. 그래서 빨리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속도로 글을 읽는다는 건 형님 말씀하신 그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읽으면서 점점 이해가 되는 거야. 맞아. 난독증이 그게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짧거나. 근데 요즘 아이들이 길게 읽지를 못한대요. 긴 책을 읽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변화해가고 있는 거야 애들이. 요새 아이들은 우리는 이제 책을 읽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옛날 방식의 읽는 것은 소위 말하면 추적력이라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고.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긴 책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편을 읽어야지 그래서.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훑어내기 식으로 읽는다는 거야. 만화 보듯이. 이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스캐닝하는 거지.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만 딱 캡처해내는 거라. 근데 그 영상들이 대체로 5분,
길어도 20분 이상 안 가요. 우리 유튜브도 길게 하면 안 봐요. 그러니까 긴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될 거면 뭐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하겠지만 글쎄 과연 그래도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능력을 더 개발시키거나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인간이 더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세상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될까? 인간이 그러니까요. 더 이상 그걸 안 해도 되는 세상이 과연 그러니까요.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간의 뇌는 어떻게 될까? 물론 기계가 웬만한 일은 대체해 준다 해도 사실은 기계가 그걸 대체함으로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고상하거나 또는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개발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더 동물적이 돼버리고 단순한 것만 하고 아주 즉각적인 흥분이나 즉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발전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 극단적으로 양분화되는 세상.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의 이 고결한 어떤 존엄성을 간직할 수 있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간들이 있을 거고, 그냥 기계보다 못한 인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유토피아도 있지만 디스토피아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승리호 영화 봤더니 네. 승리호 보니까 참 이 지구에 남은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은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 아주 뭐 화성에 가서 잘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은 필연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또 책의 종교죠. 네. 기독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기 자신을 글자로 계시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없어 그거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걸로 주셨으면 책을 놔도 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책을 읽어야 돼.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이라는 그 단어 우리가 뭐 교회에서 늘 1차적으로는 성경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런 게 참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게 아니구나. 되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성과 또 인간의 문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건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단답식 지식을 그렇죠.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죠. 그래, 맞아. 네. 신앙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성경을 읽는다는 게 단답식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고 말이죠. 맞아요. 또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또 나를 이해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 되신 나의 이 아름다운 형상의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바뀌어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 교회 교육부터. 성경에도 보면 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성을 보면 단답형으로 절대 말씀 안 하시고 꽤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추적해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과정을 되게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다음번에는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읽을 만한 책 한 권씩 좀 소개하는 시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한 번 읽어. 긴 거라도 좋습니다. 오늘 너무 짧은 것만 좋아해서 그러는데 좀 두툼한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